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지난주를 뒤로 하고 이번 주의 시작이 또 힘차게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좀 한숨을 좀 돌린 느낌인가요? 네, 지난주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가요? 오늘 바로 4천선 회복하면서 네. 주 초반 출발은 좋았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강세라서 내일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주반에도 어떻게 될지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11월의 시장입니다. 자, 고민되시는 분들,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4천선 진입하면서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장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 진짜 주식 2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파트너 그리고 정재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우리 또 월요일의 남자는 가장 좀 든든한 두 분을 네. 앉혀놨잖아요. 그렇죠. 좀 시장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시장 궁금증부터 먼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두 분 이야기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래도 외국인이 이탈하는 폭이 조금 줄어드니까 시장의 방향이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기관도 굉장히 또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외국인은 팔았어요. 그렇죠. 다만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에 거의 한 7조 2천억 네. 역대 주간 기준으로는 최대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외국 매도가 조금 그래도 줄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 매수가 모처럼 네. 좀 붙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슈 때문에 기관 매수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금융 투자 쪽 매수는 이 선물과 연계된 매매라서 이게 또 별 의미가 없다 보니 자, 이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또 다들 궁금해하는데 네. 자, 연말 랠리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연말 랠리가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가 4월 9일부터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조금 조정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정부는 5,000포인트 보고 있는데 저도 주말에 친구한테 아까 한 번 더 했으니까 미안하다. 귀가 간질간질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5,000포인트 간다는데 왜 주가 빠져서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랬거든요. 하루 밥 3끼 먹는데 정심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니까. 네. 예. 시장이 올라가다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그 조정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20일 정도까지는 3,950선을 중심선으로 해서 RA를 등락 과정이 나오고 그 소화를 잘 그 시키고 나면 오히려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전과 후로 해서 관세 협상 전과 후로 나눠지면서 지금 현재 후 국면인데 후 국면은 분명히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국내 문제로 돌아온다. 그 국내 문제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세제 개편이다. 배당 세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버블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 그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를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냐면 하이닉스는 9월 24일 이후부터 해서 계속 팔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요 하이닉스가 선물 옵션 만기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하이닉스의 매수를 누가 하냐면 지금 하방 포지션 보고 있는 기관, 하방 포지션 보고 있는 외국인, 상방 보고 있는 기관, 이쪽에 있는 기관이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것 때문에 쉽게 하방으로 팍 내려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일 정도에 만약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이미 선상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한 4,120 정도에서 저항은 받겠지만 그 이후에 3,950 정도 조정이 나오면 저는 지난 금요일 무료 방송 때도 쫄지 말고 그냥 매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이 나오면은 그냥 매수하는 쪽에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자, 연말에 한 방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네.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금 또 하이닉스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외국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또 많이 팔다가 오늘 또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궁금하죠? 네, 자, 사실 뭐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어요. 네, 판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만은 뭐 일단 계속 팔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이 AI 버블 관련된 얘기거든요. 만약에 AI 버블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국 빅테크주들 빠지면 뭐 좀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사실은 좀 무사하기는 좀 쉽진 네. 않은데 자, AI 버블론 관련해서 반도체 쪽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제가요 대표님하고 이 대표님하고 두 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 전문가 계보에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역으로 버블이라고 했을 때 버블이었던 적이 있나요? 뉴스와 버블은 누가 그러니까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버블이 터지고 나서 버블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버블이에요. 근데 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측면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길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 언젠간 터지겠지만 예.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이야기인데 버블 제가 이제 파생시장에 몸을 담으면서 여기가 고점입니다, 여기가 버블입니다라고 해서 그 흐름을 모두가 다 같이 고점에 청산을 시키고 모두가 다 같이 내려가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준 시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더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신용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이런 이 변동 속에서 등락을 주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또 내려오면 반발하겠지. 내려오면 또 올라가겠지. 그런 걸 또 몇 번 보여줍니다. 네. 오늘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고 암암리에 그러다가 또 많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야금 샀는데 안 가고 한 1개월, 2개월, 2, 3개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면서 계속 악재가 나오거든요. 고점이 나오는 패턴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흐름이었어요. 여태까지. 갑자기 버블을 쳤다고는 그거는 우리 90년대 나왔었던 네. 흐름 말고는 그런 흐름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반도체가 더 갈 수 있다 없다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흐름이 다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을 잡고 끌고 온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 섹터 내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뭐 얼마를 매수하네 막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동안 7조를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오늘장 흐름에 있어서 다시 반발을 하고 상승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집어던진 것들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외인들은 주요 종목군들을 필수적으로 매입을 했었어야지 됩니다. 네. 근데 매입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관들이 저는 사실 이 증권사, 금융투자 쪽이 매수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조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중적인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물을 매수하는 것만큼 주식 선물을 매도해서 해칭을 하는 정도의 물량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현물을 매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의 주식 선물을 매도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매수 올라가도 매수한 것만큼 다시 팔면서 내려올 때 주식 선물로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위클리 옵션 월요일 옵션 만기가 끼어 있는 날이었고 이번 주가 본월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왜곡된 수급들은 좀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내려왔다거나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왜곡된 수급들을 풀어주는 게 가장 핵심 역할이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또 호재가 있었잖아요. 뭐 셧다운 해지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배당 관련돼서도 그렇고 조금 더 과도한 흐름이 나왔다고는 보지만 크게 뭉개지거나 그리고
여기서 또 계속 힘을 실어서 계속 크게 올라간다거나 둘 다 저는 배제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 눌림 주면 매수하는데 오케이. 하지만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런 만큼 배당 관련 종목군들이나 저PER 종목군들, PBR 종목군들, 그리고 이익 성장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종목군들, 소비 섹터 내에서도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오늘도 약간 그런 양상은 보여줬고, 사실 지난 금요일도 하락하는 도중에 매수 스펙트럼은 사실 밑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주주체들은. 그 종목군들이 대부분 지주라던가 이런 배당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소비 섹터의 종목군도 돌아가면서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도 변동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쪽 섹터의 종목군들이 흐름을 좀 더 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배당 성향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언급을 주셨고, 채팅창에서도 배당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도 있고, 이동근 대표님도 한 2주 전부터 또 이쪽 얘기를 주셨는데, 오늘 어쨌든 정책 기대감이 한번 좀 있으면서 한 번에 이렇게 확 좀 올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지금 기존이 35%인데 오늘 보니까 이제 25%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현실화될지 말지는 이제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관련 가능성이 있고 또 이렇게 된다면 다들 아무래도 관련 수혜주를 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쪽을 제일 유망하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네. 이런 얘기 하필 오늘 또 그러니까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은 제가 한 2주 전부터 금융주하고 배당주 이런 것들 보시라고 지난주도 이제 금융주, 배당주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라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저 답변을 어떻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라고 이렇게 네. 하고 이제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야당 쪽에서도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완화적인 조치들이 예정이 돼 있었고요. 정부 쪽에서는 이제 35%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뭐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주식시장 빠지는 거 보고 차라리 빠지는 게 낫다. 한 3% 이상 급락이 나오면은 정부의 조치가 좀 빨리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지 에이펙 때문에 올라왔고 에이펙 끝나고 나서 이제 재료가 없는 모멘텀 공백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면은 정부의 이제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주말에 지금 당정대 쪽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그 전에 이제 김용법 정책실장께서 지금 뭐 시중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35에서 25% 낮추는 게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게 이제 에이펙 관세 협상 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이제 아마 좀 더 이런 논의들이 빨리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하나 더 좀 그 요구를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한 25% 정도 결정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25%를 해주는 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3년간 배당 성향이 30% 이상씩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갖다 25% 해준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자발적으로 우리도 배당 성향을 연간 단위로해서 30%씩 계속해서 맞춰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그 한 1,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연말에 나오는 게 이제 배당이나 세제 개편이나 이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 금융업종 중에서는 지금 금융지주사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사도 금융업종입니다.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정권이라든지 삼성화재 같은 게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좀 더 불편하다.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그 보험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은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장 초반에 보면 한 9%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종목도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물릴 거예요. 반면에 이제 오늘 그 금융사 쪽에서도 정권업종들이 NH투자증권하고 이런 쪽이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래에셋 쪽에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약간 이제 오기가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왜곡이 좀 있었죠. 이런 내용 때문에 증권업종들이 못 올랐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좀 더 컨트롤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한 쪽으로 들어가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군들하고 저 PBR 관련한 종목군들은 접근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 좀 오른 상태다 보니까 좀 가급적이면 눌림목을 좀 활용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전 대표님은 혹시 금융지주사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이제 저도 같은 맥락인데 순이자 마진율, 그러니까 NIM이라고 하잖아요, 님.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배당 여력이 높지 않아도 세율이 낮아지면은 배당 여력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도 경기가 지금보다 살짝 더 둔화가 되고 금리가 낮아진다면 순이자 마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배당 여력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기업의 항상성, 얼마나 영속성 있는 흐름으로 기업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가치를 조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금융주들이 웬만큼 배당 성향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거든요. 아직 더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체력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일부 종목군들로 그렇게 들어간 것도 사실은 조금 보여 껄끄러워요. 종목이 더 못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빨리 내려왔다고 해서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또 많이 올라오고 빨리 올라왔다고 해서 되발락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는 없어요. 시장에서 수급이 어떻게 조율되어 있냐가 관건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이들 종목군들에서는 현물을 매수했지만 해칭 물량 치고 과도한 주식 선물 매도 물량이 좀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저는 금융 관련 종목군들을 보되 배당 성향을 두고 어떤 장점을 보자면 저는 금융 지주 쪽보다는 그냥 일반 지주 쪽, 일반 지주 회사들 중에서도 PBR이 낮은 종목들, 이익 성장성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것들, 자회사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앞으로의 영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뭐 뉘앙스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덜 좋아 보인다라는 점과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과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왜 변동성이 오늘로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계속 또 지수가 저점을 잡고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그 정도는 좀 유념하고 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지주보다는 지주회사 그 안에서 또 PBR이 낮은 종목군들 보자 언급을 해주셨고요. 우리 이동근 대표님도 지금보다는 살짝 또 눌림목이 나왔을 때 활용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을 찾아서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주반상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하고 가야겠죠? 네, 자 우리 이동근 대표님 나오시면 에코프로비엠 현대차 질문 좀 해주세요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잠깐 예스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한 몸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오늘도 보니까 전기차 생산이 안 돼가지고 라인을 좀 진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방금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제 예측이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ESS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쪽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GPU 26만 개를 갖다 확보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력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3분의 1, 고리 2, 3, 4호기 중에 하나 3분의 1 정도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고요. 울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광역시 하나 정도의 전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2차 전지가 또 한 번의 이제 흐름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시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에코프로 BM은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약간 이제 20선 라인을 깨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장기동 평균선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분명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15만 3천 원인데 한 20만 원대, 21만 원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지난번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가 되면서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차 고점대 한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정지현 대표님도 2주 전이었던가요? 그 GS 네. 리테일, 네. 그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의외로 지금 이번 주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GS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로 볼 만한 구간까지는 들어왔다고 봐요. 근데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수급 임계점이 이제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21,900원 구간이거든요. 근데 21,900원이면 직전에 이 고점 구간에 달하는 자리고 또 기업 합병 분할이 들어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넘기면은 좀 추가적으로 23,000원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전략을 이렇게 구사해 보려고 합니다. 19,500원 정도의 익절값을 대두고 19,000원에서 19,500원 구간에 거기다 대두고 들어오면은 익절을 하시고 괜찮다고 하면은 21,900원, 그리고 적정 비중 대략 한 5%에서 뭐 그 정도 비중이라고 한다면 한번 시장 껄끄러울 때마다 변동 잡고 움직일 것 같은데 그때까지 놔둬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꽤 성적이 괜찮아요. 네. 제가 아까 보니까 운이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한 종목들이 이 GS 리테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리 조금 정리해보자라고 했던 것들 보면은 조금 더 간 다음에 다시 되발락이 들어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GS 리테일도 보유하고 수익 중이시라고 한다면 적정량 비중을 차익해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데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리테일 일단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현대차도 중장기적으로까지 전망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리뷰 종목들 들어봤고요. 그럼 이번 주에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벌써 연말 얘기가 나오죠. 연말까지 들고 갑시다. 산타랠리를 이끌 수 있는 종목들인데요. 정재훈 대표님 LX 인터내셔널 가져오셨고요. 이동근 대표님은 SK 다시 한번 또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산타랠리를 이끌 종목입니다. 일단 우리 이동근 대표님은 SK 역시 오늘 뭐 지주사 관련 네. 이슈가 오늘 뜨다 보니까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꽤 떴는데 예. 아마 눌림목을 이용하라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SK는 우리 이 시간에 진단 요청이 들어왔던 종목이죠. 맞아요. 네. 들어왔는데 사실 저도 SK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SK를 진단을 하면서 잠시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단을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해서 상승삼각형의 모형을 그린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진단을 했지만 종목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오히려 이 종목을 좀 매수하시라고 네네. 소개를 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종목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 자사주가 24% 정도 되고 최태원 회장님이 일대 주주로서 한 7, 8, 9%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정도가 될 거고 앞에도 이제 말씀 계속 내용들이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그다음 배당 성향 확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지금 SK가 아마 그 중심에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SK그룹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네. 거예요. SK하이닉스라든지. 근데 못 나가고 있을 때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주가가 지금 낮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31만 원 뛰어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SK 아마 뭐 워낙 좀 무거운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또 연말에 또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부터 시작해서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자, 우리 정지현 대표님은 LX 인터내셔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좀 오른 종목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얘는 그래도 좀 오래 쉬었습니다. 오늘 올라서 그렇지. 네. 자,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짚고 갈 게 하나가 있어요. 전 이 종목을 연말까지 볼 생각이 없습니다. 오.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요. 네. 정부의 정책도 믿고 싶지 않고 트럼프도 네. 믿고 싶지 않고
연준은 믿고 싶지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요. 네. 외인도 마찬가지고 기관은 더 믿고 싶지 않고요. 연기금은 입에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 시장 수급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섹터가 움직인다거나 들어 올린 흐름이 나와서 좋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라고 매수할 때쯤 되면 또 물량을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온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수습이 되면 그냥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예측 가능한 수위 내에서의 흐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텀을 두고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 연말까지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보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수급,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주체의 수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까지니까 여기까지는 보자 정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엊그제 이제 29,000원 자리가 한 번 더 들어왔는데 3만 원 초반대라든가 이제 조금 현재 구간에서 배회한 흐름이 나오면 매수하셔서 33,000원 정도까지 짧게 보실 분들은 단기 대응을 해보시고 또 조금 더 길게 보시면 36,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물론 사실 임계점을 보자면 그 위로도 열려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뭐 좌원 개발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50여 개국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가 환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다른 지역 50여 개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차트를 보시면은 쭉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19,000원이라고 하는 기준가에서부터는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 좀 부담이 없다고 보고 대신 이제 매수하셔서 이번 주, 다음 주 옵션 만기 지나고 수급 조율하는 구간까지 변동을 줄 때 좀 분할로 받아보신다거나 매수했는데 그냥 너무 빨리 올라간다고 하면 있는 것만 가지고 정리하는 선에서 좀 그렇게 대응하였으면 좋겠고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뭐 저 PBR 종목이 이런 것들이 움직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눌림을 주면 다시 사야 된다. 현대차가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파생시장에서 수급 한 번 꼬이면은 그냥 또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전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예 내가 중장기로 나오는 상황들을 그냥 무시하고 장투가 나의 목이다라는 분들은 그냥 그 스탠스 유지하면 되지만 늘 이제 뉴스 보시고 요즘 상황은 어떤가 이런 거 감안해가면서 매매를 하신다거나 포트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좀 짧게 대응하기 좋은 종목으로 LX 인터내셔널 가져오셨고요. 이동근 대표님도 SK, 자사주 소각이나 정책 관련한 이슈로 좀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진주 반성의 종목 2가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예요. 현대차인데요.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네. 들고 있으면 얼마나 수익 낼 수 있을지 아. 어느 시점에서 매도해야 좋을지 몰라서 전화 드려봤는데 네.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화를 연결 또 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잘 모른다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 그러면 뭐 네.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매수하신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한번 이건 여쭤볼게요. 10월 30일 날 했고요. 10월 30일이요? 예, 네. 가격은 28만 1,300원에 있습니다. 28만 1,300원이요. 네. 매수한 지 엄청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어머님. 근데 네, 얼마 안 됐어요. 10월 30일 날 했어요. 그러네요. 10월 30일이면. 근데 뭐 걱정되는 게 좀 있으세요? 예, 걱정되는 게 제가 매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아. 팔고 나면 올라가고 팔고 나면 올라가고 그동안에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팔고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셨을 때 팔 수 있게 저희가 잘 네. 조금 한번 전망을 살펴봐 드릴게요. 요거 네. 그래도 조금 길게 투자하실 의향은 좀 있으세요? 네, 저는 길게는 할 수 있어요. 아, 길게 할 수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이 현대차로 네. 들어왔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사셨으니까 네.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사셔서 그쵸.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좀
길게 보면 좋을지 단기로 보면 좋을지 목표가 한 어느 정도로 또 보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30만 원까지는 본다고 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매 습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네. 요즘 다 수익 보는데 나만 못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보면은 사고 나면은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뭐냐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좀 잘못된 습관이죠. 예, 급등하고 나면은 따라 들어가고 그다음 급락을 하고 하락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겁나서 매도를 치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 우리 시청자님만 수익 못 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증권사 고객분들을 240만 명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니까 51%가 손해를 보고 있대요. 아직까지는. 손실 계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일변도로 상승을 했고 거기에서 뭐 조방은이나 이런 쪽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 좀 어려운 국면이었거든요. 네. 이번 장이. 그래서 실망은 할 필요는 없고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다만 이 관세가 인하됐다라는 거지 안 물던 관세를 지금 무는 거거든요. 그렇죠. 15%를 무는 겁니다. 원래는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0% 관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15%를 무는 거니까 실적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2024년도 실적이 2023년도에 15조 정도 나왔고 24년도에 14조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예상 영업이익이 12조 6천억. 그다음에 26년도에 13조 정도로 해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로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은 23년도가 제일 좋았다. 다만 이제 주가가 꼭 실적이 좋으면 꼭 좋은 그런 아니거든요. 어떤 이런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처럼 막 뛰어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요 종목이 가능성이 있다. 잠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실적이 23년도에 제일 좋았다 그랬죠. 15조 정도. 그 다음에 24년도에 그 다음 좋았고 이제 끝까지 치지만 오히려 주가는 지금 23년도보다 24년도가 더 좋았었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종목의 PBR이 한 0.6배 정도로 해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은 30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끈기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현대차가 지금 PBR이 올해 지금 추정 실적 기준으로 지금 PBR 0.6배, PER은 한 6배 정도 수준이라서 네. 흔히 말하는 저 PBR 저포주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본다면 좀 심한 저평가는 탈출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30만 원 한번 넘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업계 시각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 전망이 그냥 정체를 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대세라서 네. 막 시장 주도주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추 30만 원 좀 돌파 시도하거나 할 때 뭐 고를 땐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많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손해보고 파실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니까요. 한번 조금 홀딩해 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신청 종목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2,300원이고요. 기업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 코오롱 그룹에서 자동차 쪽만 빼서 나온 기업이잖아요. 이게 경기가 어렵습니다. 참, 네. 그죠? 근데 아시아권 어느 나라를 가도요, 대한민국만큼 외제차 비율이 높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해외 나가서 현대차 보면 되게 반갑거든요. 근데 독일인들이 한국에 와서 BMW나 롤스로이스를 본다고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돈이 많았던 시대였잖아요. 돈을 풀었잖아요. 9조 달러에 육박했던 보통통화가 7조 달러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높았던 유동성이 높았던 시절보다 지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훨씬 높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반에 돌아야 될 돈들 중에 과반수가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선 돌지 않겠죠. 하지만 일정량 소득이 보장이 되고 일정 실질 소비가 유지가 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지장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진입에서 높은 거예요.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현상은. 바꿔 얘기하면 경기의 총량이라는 걸 따져본다고 하면 그렇게 경기가 나쁘진 않아요. 또 근데 돈은 안 돌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사업체 많이 있고 중소기업들 많이 있지만 그냥 어떻게든 소비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지금 코오롱 글로벌에서 인적 분할된 이 회사도 BMW, 롤스로이스, 미니 계속 잘 팔려요. 계속 잘 팔리고 물론 이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한 것도 아니에요.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이런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가가 그걸 자꾸 파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시세를 크게 줬었고 한번 눌림을 줬었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의 PBR이 0.51 배수예요. 그러니까 저 PBR 배당 성향 오늘은 이제 이게 테마가 돼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저는 한두 번 정도 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이 금액대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온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나가서 좀 다른 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업의 전망을 이야기하자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김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김밥보다 안심 스테이크를 더 좋아해요. 안심 스테이크도 좋아하지만 스시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맛있는 먹거리가 눈앞에 계속 보여요. 그럼 그런 흐름들을 전 지금은 조금씩 나눠서 뷔페에서 한 그릇에 담듯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좋은 것만 그리고 장점만을 보면서 가져가기보다는 좋을 수 있는 것들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눠서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오늘 조금 너무 세게 올라왔고요. 또 이러다가 뭐 경고 지정되고 하면 한번 쉬어가야 되니까 13,800원, 14,200원 이 두 가격을 잘 기억하셨다가 올라오면은 그 구간에서 저항대를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고 만약 내가 이거를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1,000원 밑으로 빠지는 구간 차트를 선을 그어놨는데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면 11,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11,000원 위로 딛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대응해 보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망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러다가 또 시가상이라던가 이들 종목보다 성장성을 더 눈여겨볼 만한 타이밍이 오게 되면 소외가 되는 겁니다. 또 그쪽 섹터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런 종목은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을 계속 가지고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맞춰서 좀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오늘 모든 종목분들 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기관이 매수한다, 외인이 매수한다, 연기금이 매수한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뭐 뉴스에서 뭐를 한다, 무슨 정책을 한다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믿고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고 들어갔다가 손실 보면은 금융기관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고 정부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고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탓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중 조절뿐만이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청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웬만하면 제가 중장기를 보라고 하지 이렇게 강조드린 적이 없거든요. 네네. 오늘따라 좀 유독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참조대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지난 9월 달이었나요? 일단 코오롱 그룹에서 공개 매수해서 1월 달에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가 급등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요거는 개별 일단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내용들 내년 1월 달에 상장 폐지예요. 그런 내용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 셰프님 종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91,300원에 5% 있으신데 지난주에 이제 급락하고 좀 멘붕이 오셨다고 합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9만 원대 사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글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26만 개 정도 GPU를 갖다 확보를 하면은 네. 사실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은 이쪽의 흐름들은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종목이 사실상 이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상당히 많이 추종을 했죠. 지지난 정부에서는 또 피해주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얼마까지입니까? 여기가 지금 한 4, 5천 원대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이번 AI 붐을 타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지금 PBR이 한 6.73배 정도 되니까 사실 이런 이제 장치산 중후장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PBR이 6배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걸 저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얼마에 매수하셨다고 91,300원이요. 91,300원. 1,300원, 네. 네, 1,300원요. 지금 라인에서 잠시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기 10월 달 초에 대량 거래가 형성된 구간이 있습니다. 요 구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 여기가 7만 4천 원대 정도 됩니다. 요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요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7만 원선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반등이 나오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8만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목표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왔을 때 비중부터 줄여놓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